내 아들의 분노가 담긴 그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을 때 내 70평생 쌓아온 용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내 앞에서 영어 교재를 집어들고는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늙어서 무슨 공부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30분, 몸이 낡은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였다. 알람은 진작 꺼놨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는다. 74년, 이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규칙적인 삶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진다. 고개를 돌려 텅 빈 아내의 침대를 바라본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거실에 홀로 남은 내 삶은 어떠한가? 이 거대한 아파트는 마치 나를 위한 거대한 독방 같다. 아침 7시 30분,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응시한다. 젊은 부부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다. 모두가 목표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데 나만 느릿느릿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분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그저 낡은 시간을 지키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 삶이 멈춰버린 건 아닌지 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낡고 멈춘 시계는 결국 버려지지 않는가. 내 유일한 창구는 손주 민호다. 민호는 엄마, 아빠를 따라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늦은 밤 영상 통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게는 유일한 삶의 설렘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통화는 점점 고통이 되어갔다. 민호는 미국에서 쑥쑥 자라 이제는 10살인데 쓰는 말도 부쩍 달라졌다. 할아버지, Guess what? I got a new bike for my birthday. 나는 화면 속 해맑은 민호에게 웃어줄 뿐이었다. 민호가 나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은 물결처럼 흘러갔고 나는 단 한 단어도 제대로 건져 올릴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급히 단어를 검색하지만 버스데이 정도만 건져서 나는 어색하게 외친다. 오, 해피 버스데이. 구두자브. 굿잡이라니.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가? 민호는 내 어설픈 반응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엄마에게 화면을 돌려버렸다. 영상통화가 끊긴 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기댔다. 나는 손주의 삶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방인이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나는 민호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그저 말 통하지 않는 낡은 사진 속의 배경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때 경비실 옆 게시판에 코팅된 종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대상 왕초보 영어 교실, 문법보다는 회화 중심으로 나는 한참 동안 그 작은 글씨를 응시했다. 왕초보. 그래, 나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우겠냐며 비웃는 주변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지만 손주의 목소리가 그 비웃음들을 덮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지. 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의 심장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학원에 처음 들어서던 날은 마치 시험장에 끌려온 학생처럼 다리가 떨렸다. 강의실 안은 젊은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했고 그들의 대화 속도는 나에게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강사의 말을 따라가려 했지만 1시간 내내 나는 미아처럼 길을 잃었다. 특히 숙제가 문제였다. 강사는 오늘 배운 표현을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 앱이라니. 나는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교재는 알아도 기계를 모르니 나는 시대의 문맹이었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분이 바로 남이란 씨였다. 미란 씨는 패키지 여행 말고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것처럼 친구들과 자유롭게 기차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고 싶어 영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돈 때문에, 택수 씨는 손주 때문에. 목적은 달라도 우리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왕초보인 건 똑같죠? 미란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우리의 비밀 아지트는 학원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미란 씨와 나는 일부러 젊은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 그곳으로 향했다.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느린 머리를 탓하지 않았다. 미란 씨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스마트폰 앱 숙제를 가르쳐 주었다. 이 앱을 누르고 이 녹음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아, 또 꺼졌네. 몇 번을 시도해도 앱이 자꾸 꺼졌고 그럴 때마다 미란 씨와 나는 동시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우리 늙은이들은 젊은 애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게 당연해요. 이걸 깨닫고도 포기 안 하는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라며 나를 격려했다. 우리의 공부는 느리고 더뎠다. 터데이즈 웨더 이즈선이 같은 아주 간단한 문장도 나는 시제를 자꾸 틀렸고 미란 씨는 자꾸 단어를 까먹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밤에 잠을 설치며 외운 단어를 아침에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분해서 울먹이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녀의 손을 잡고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나마 잊어버릴 단어라도 있으면 좋겠네. 애초에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으니.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단어장을 2권 복사해서 한 권을 미란 씨에게 건네며 이젠 내가 이 문법 꼭 외우게 해줄게요. 하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우리의 우정은 그렇게 느리고 끈끈하게 쌓여갔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였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영어 공부에 쓰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저 나이값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루는 내가 경비실에서 밤샘 근무를 서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아들이 내 영어 교재를 들고 언성을 높였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밤샘하고 들어와서 잠도 안 주무시고 뭘 공부를 하세요? 이 나이에 영어 배워서 뭐 하세요? 갑자기 무슨 외국이라도 나가시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70 넘어서 영어 학원 다닌다고 말하기가 민망해요. 제발 남들 눈에 띄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괜히 젊은 애들한테 짐 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은 비수였다. 짐 민망하다. 조용히 살라. 아들은 내 간절함을 비웃는 세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 충격으로 나는 이틀 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다. 미란 씨에게는 문자 한 통 보내지 못했다. 나는 다시 텅 빈 거실에서 주저앉았다. 아들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늙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건가. 셋째 날 점심, 미란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국밥 한 그릇을 툭 내려놓았다. 국밥집에 이틀이나 안 나오면 내가 체할까 봐 왔어요. 미란 씨는 내 사정을 짐작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내가 말했다. 미란 씨, 내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들 말이 맞아. 늙어서 무슨 공부람. 돈 쓰고 그냥 나이값 못하는 것 밖에 더 돼?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가 노년에는 외로워하며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편견을 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손주랑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걸 왜 아들 눈치 보면서 숨겨야 해요?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배울 힘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라도 끝까지 당신 옆에서 응원해 줄게요. 미란 씨의 눈은 촉촉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후 석 달,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경비실에 앉아 몰래 단어장을 펼쳤고 국밥집에서 서로의 발음을 교정했다. 우리의 영어 실력은 여전히 더뎠지만 이제 우리는 웬만한 일상 대화는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원 과정을 수료하기로 한 날, 나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이 학원 마지막 날이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준 돈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건 보여주고 싶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호에게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 속 민호는 새로운 장난감을 자랑하며
유창하게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다. MINHO, I am so glad that you love your new toy. But let's talk about you. How was your day at school? Did you study hard today? 내가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화면 속에서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랜드파, you speak English. I can understand you. 민호가 기쁨에 차 소리쳤다. 그 순수한 환호성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아들의 비난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가슴 가득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옆에서 통화를 듣던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칠 후 미란 씨와 나란히 수료증을 받았다. 미란 씨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내 손을 잡았다. 택수 씨,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세상의 편견을 이겼어요. 우리는 국밥집이 아닌 학원 앞의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We did it. MIRAN. Thank you so much. 내 서툰 영어에도 미란 씨는 활짝 웃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란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을 구체화했고 나는 민호가 다음 방학 때 한국에 오면 영어로 서울 곳곳을 안내해 줄 생각이다. 내 삶은 여전히 느리게 흐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멈춘 시계가 아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간절하게 꿈을 꾸었고 그 간절함이 미란 씨라는 소중한 동반자를 선물해 주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과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늙은이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도 부럽게